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뭐 잘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퀄리티를 확실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사운드 디자인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한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업무를 해보면서 네. 사실 앞으로 사운드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고민은 엄청 하고 있어요. 네, 뭐 돌비 같은 것도 요새 나오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AI에 대한 그렇죠. AI에 그런 대한 것들도 기술도 있고. 많이 나오고. 한데 얼마 전에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작곡이 프리미엄화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어요. 요새 AI가 작곡도 하고 네, AI 하니까. 작곡하고 네, 그리고 저희끼리도 가끔 이제 괜찮은데? 라는 수준으로 나오는 맞아요. AI가 작곡한 곡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AI로 커맨드를 하는 것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즐겨보는 사운드 디자인 유튜버 분의 이제 말씀이었는데 그럼 그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나 네. 혹은 그 AI가 AI를 통해서 자기가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그렇지 그게 맞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결국 본질적으로는 AI가 만들든 뭐 이제 누가 만들든지 간에 그 사운드 디자인된 작품을 즐기는 거는 AI가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결국은 검수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검수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의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소위 노가다 같은 이제 작업의 형태들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또 되게 디테일한 영역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그게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어쨌거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운드 디자이너의 일이 그렇게 위협을 받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는 않아요. 네. 결국 그것도 툴이니까. 네, 그렇죠. 사운드 디자인을 하시잖아요. 네. 사운드를 좋아해야 좀 더 오래 할 수 있을까요, 일을?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운드를 좋아한다는 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사운드를 누군가가 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제가 그 완성되어 있는 걸 들었을 때 가지고 있는 뿌듯함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영상이나 컨텐츠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상 자체가 완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영상을 보고 있는 저의 마음은 정말 공허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우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사운드를 넣고 거기에 어쨌거나 소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다못해 앰비언스라도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이 영상이 영혼이 생긴 느낌이 맞아요. 네. 많이 들더라고요. 확 드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운드 일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 영혼이 뭔가 생긴 느낌? 이제 진짜 완성이 됐어, 이 영상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되게 많아서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앞으로 목표가 좀 있을까요? 결국은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사운드 디자이너 분들의 세계는 그 괴물이 넘쳐나는 세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만이 롱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자극되고 어떨 때는 좌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목표는 특별하지 않고 제가 괴물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틈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면은 1차적인 목표는 성공한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뭔가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가 이제 저의 목표라면 목표일 것 같아요. 사운드를 잘 한다는 게 사실 영상에 맞춰서 정말 현실적인 소리를 잘 만들어낸다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소리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잘 찝어서 그걸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은 네.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 막 드라마나 영화처럼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소리들을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정말 포인트를 찝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사운드가 없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분명히 움직임이 있고 트랜지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그러니까 효과가 들어가거나 제가 뭔가를 넣으려고 하는 순간 그게 망해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실적인 소리냐 아니냐 이것보다는 네. 이 영상에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지? 혹은 이 컨텐츠에서 포커스가 뭘까를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거를 빨리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것.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네. 그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살아남아 계시는. 그렇죠. 라고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서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뭘 네. 쓰는지 네. 이거 보시는 이제 독자분들은 네. 저는 큐베이스로 먼저 시작을 해서 로직으로 갔다가 네. 프로툴을 하고 지금 다시 누엔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엔도를 작업하고요. 네, 누엔도로 작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엔도는 어쨌거나 큐베이스하고 이제 호환이 되니까 그 큐베이스 했던 경험 때문에 이제 누엔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네. 프로툴하고 확실히 다르죠. 제가 봤을 때는 누엔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누엔도가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아. 누엔도가 정말 그럼 원래 처음에 생각은 이제 광고 회사나 영어 회사나 아무래도 가르칠 때 프로툴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배우잖아요. 맞아요. 가니까 딱히 그렇지만은 않나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건 아마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개를 막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곡을 쓰는 분들이 다룰 수 있는 면서도 영상 작업도 같이 돼야 되는 툴이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큐베이스와 누엔도는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한 툴을 고집하려고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전에 다른 또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한 툴을 마스터하게 되면 그렇죠. 나머지 툴은 자연스럽게 쫓아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취업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나요? 학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졸업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3개월 정도 그리고 제가 이쪽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기준으로 하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은 몇 군데 정도?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한 번 지금에서. 보고 바로 붙어서 가신 거군요. 계셔보신 적이 네, 그런 적도 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들어가서 어떤 분인지 좀 보자 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경험도 네. 있었고. 뭐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뭐 잘하는 분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네. 이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이라든지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퀄리티를 확실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바로 이제 저희는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물론 그것도 각자의 포지션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그다음으로 좀 많이 눈여겨보는 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일을 같이 일할 사람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은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네. 이분은 아닐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분도 계시고 네. 이분은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각자 가지고 있는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약간 보여지는 태도에 있어서 좀 진지함과 성실함이 좀 보여지는 분들 네. 네, 나름의 책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사람들. 오랫동안 이제 네. 꾸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분들을 좀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뭐 대부분 회사가 그런 것들을 좀 미덕으로 생각하겠지만 네. 좀 더 바라는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네. 뽑았는데 대체로 조금 조기에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서로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격 차이 뭐 이런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업무를 대하는 애티튜드 같은 것들이라든지,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아.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면 네. 아무래도 이제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음. 네.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네. 예를 들면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좀 즐겁고 그쵸.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저희는 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엄청 크리에이티브하게 작업을 하는 부분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끈질기게 뭔가를 스태프들. 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게 저희 쪽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이걸 또 속도감 있게 해낼 수 있느냐. 네. 도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은 조금은 네, 고려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어필할 거냐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전략인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얼어붙어 있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네네. 되게 잘하실 것 같고 되게 포트폴리오도 좋고 그랬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자신감이 없는 걸 보니까 되게 포트폴리오 좋고 되게 잘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지? 하면은 또 이제 의아하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얼마만큼 자기가 잘 컨트롤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인내,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운드 디자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이 외에 좀 더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사실 했던 얘기이기도 한데 로맨틱한 부분을 생각한다기보다는 로망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네.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조금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네. 거고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하시면서 더 빌드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사운드 작업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그 다음 스텝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취업을 하시던 혹은 프리로 일을 하시던 간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네. 이 일이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요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롱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사운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신 최신행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